6월 한 달 동안 1180건이 넘게 해제가 됐어요. 5년 평균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올 6월 달에만 보면. 그러면 전국도 그런가? 안 그래요. 뭔가 서울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엘리엇TV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작이라고 많은 심증이 가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엄청 세심하게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매일 다운받는 화면인데 3월 달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요. 거래가 많이 되는데 취소도 같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해제 건을 공표한 게 코로나 때인 2020년 2월부터 공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매일 제가 모아가지고 월간으로 데이터를 놓으면 요게 6월 달이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1180건이 넘게 해제가 됐어요. 그래프로 봐도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던 현상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시죠? 요게 5년 평균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올 6월 달에만 보면. 그러면 전국도 그런가? 안 그래요. 전국 17개 시도를 보면 경기도가 2.6배 늘었고요. 5년 평균 대비 올 6월 달에 얼마나 해제가 많이 늘었나를 비교를 해보면 충청남도는요 1.0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이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하니까 1.7배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늘었잖아요 올해. 거래가 는 만큼 해제도 늘겠죠.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마음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서울은 10배가 늘었어요. 9.6배가 늘었어요. 뭔가 서울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세밀하게 주요 지역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에 한강벨트가 많이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성동구와 강동구와 경기도에서는 분당이 거래가 많이 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동구는 5년 동안 평균 한 달에 5.3건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올 6월 달에는요 100건이 넘어가지고 20배가 넘었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프로 봐도 엄청나게 해제가 많이 몰렸잖아요. 강동구도 20배예요. 근데 성남은 28배나 더 늘었어요. 더 심하죠. 올해 들어서 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걸 보고서 제가 좀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 이거의 원인은 저는 1월 달에 열렸던 서울시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이라는 이때의 어떤 원인 때문에 거래가 폭발하면서 서울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해제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제목을 보면요. 규제를 풀어서 민생 살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100명이 모여갖고 한 건데 이때 부동산 공인중개사 강남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토호제 풀어달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갖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토호제 풀리나 이게 1월 14일 날 기사입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실제로 잠삼 대청 이렇게 토지거래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요 제도는 일몰제예요. 일몰제는 1년 있으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6월 달이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2월 12일 날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동 보면은 제가 잠실과 대치동을 좀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이때 이미 대치동은 사상 최고치였어요. 요 선이 2월 12일입니다. 2025년 2월 12일이고 요게 22년 고점이고 큰 조정받은 다음에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토거제를 풀어버리니까 폭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 올라있는 상태에서 20%를 또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50%가 올랐습니다. 50%가 대치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은요 오히려 28% 빠진 상태에서 토호제 풀었는데 올라가질 못했어요. 보시면 여기서 폭등하는 동안 상계동은 못 올랐죠. 이게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가 아니고 규제 풀어 부자 살리기가 돼버린 거예요.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28억이 43억 됐어요. 50% 올랐어요. 노원구는요 7억 4,800이 5억 7천이 됐어요. 23% 폭락을 했어요. 과연 상계동을 살려야 되는지 대치동을 살려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이번 행정에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개발 아파트를 지역별로 쭉 보면 여기가 2023년도가 서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쳤고 24년 작년 급등 한번 한적 있고 연말까지는 조정만 거치다가 올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풀면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전고점을 다 돌파를 했어요. 이걸 보면요 날짜별로 전고점 즉 토호제 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강남, 서초, 용산은 이미 작년에 전고점을 돌파해 놓은 상태였고 전부 여기서 전고점을 못 넘고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에 불씨를 팍 터뜨린 게 토호제를 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세력들이 엄청 거래를 늘리면서 밑에 보이는 빨간 거 있죠. 요게 해제 건수입니다. 일별 데이터예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거래가 폭발할 때도 해제는 안 늘었거든요. 이때는 왜 해제가 늘었냐면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돌발 호재가 필요하고 대량 거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넘으면 추격 매수가 붙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저거 3년 전보다 낮으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기다린 사람들이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큰일 났다. 급하게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늘고 그때 신고가 가짜 거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가격에 또 사면 그거를 취소하고 그럼 또 후속매수가 딱 따라붙고 그러면서 해제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어떤 세력들의 농간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돼요.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도 거래가 폭발하면서 취소가 많이 되면서 전고점을 넘었죠. 근데 지금은 좀 꺾여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도 빨간색 엄청나게 늘었죠.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꺾였습니다. 강남 서초는 지금도 올라요. 그 다음에 성남 분당도 취소가 엄청 늘었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전고점은 날짜는 다 다르지만 각 지역마다 전고점을 넘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거래가 폭발하면서 취소까지 같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즉 해제 물량은 유인책이죠. 마중물. 전고점을 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폭등할 때 100건이 폭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고가 한 건이 만들거든요. 신고가 한 건이 되면 그 다음날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호가를 1력씩 올려버리거나 매도했던 거를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나서 쫓아가면서 비싸게라도 사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거래가 엄청 늘어나는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요 앞부분은 빨간색이 좀 적은데 뒷부분에 빨간색이 엄청 높죠. 왜냐하면 강동구가 전고점 돌파가 좀 늦어요. 6월 달에. 그러다가 지금 살짝 꺾여 있는 거죠. 이거를 다 모아서 성동구의 월볼 데이터로 보면 과거에 없었던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3년도에는요 많아야 5건이에요. 적을 때는 빵건 1건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9, 14, 29, 65, 71, 108 계단식으로 올린다는 게 뭐냐면 신고가가 나면 취소, 신고가 나면 취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취소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미리 가짜 계약을 해놓고 그것보다 높은 계약이 차곡차곡 따라오면 하나씩 취소가 되니까 계단식으로 취소 건수가 더 늘었다고 봐요. 작년에도 거래가 폭발했고 재작년에도 거래가 폭발했을 때는 해제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저는 이게 마지막 파동이라고 봐요. 제가 엘리엇 TV를 운영하잖아요. 엘리엇 파동이라고 그러는 건데 어떤 상승파는 5개로 이루어지거든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우리가 1파는 매집 국면이라고 그래요. 어큐뮬레이션 스테이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많이 사야겠죠. 많이 오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꼭 연말이면 조정을 거쳤잖아요. 3파는 가장 강력한 파동인데 트렌드 팔로잉 스테이지 그래서 추세 추정 국면. 이때는 많이도 사지만 많이도 올려야 돼요. 왜냐면 비싸게 나중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일반인들이 같이 따라붙어요.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조정을 거치고 연초까지 조정을 거치면 4파 조정을 거쳤죠. 5파는 디스트리뷰션 스테이지 그래갖고 분배 국면이라고 그래요. 팔아먹는 국면이에요. 보통 주식에서는 5파가 좀 제일 약하거든요. 왜? 팔면서 올리거든요. 1000주 팔고 50주로 올려버리고 2000주 팔고 350주로 사고 이러면서 파는 물량을 더 많이 하고 사는 물량을 적게 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팔거든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안 사요. 올리면서 팔아먹어요. 근데 부동산은 마지막 오파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패닉바잉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언론이 가담을 해요. 언론이 토끼몰이를 시작을 해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이제 너 벼락거지 된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계속 만들면서 따라붙으면 취소하고 또 신고가 만들면서 자기네 걸 팔아먹으면서 그래서 올해가 성동구를 비롯해서 한강벨트나 이런 데는 오파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다 팔아먹고 안 빠지면 다행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동구나 마포구나 이런 데는 연골들도 많이 들어갔고 대출도 많이 들어갔고 대출도 이제 끊겨버렸고 실질 월급이 늘거나 경기가 좋아져서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출금으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이 끊어버리고 일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을 뚝 끊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감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당시에 성동구가 어땠냐면 8시 뉴스에 나온 건데 서울 성동구가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0.99%. 이게 1%잖아요. 일주일에 1%라면요 52%라는 얘기잖아요. 1년이면. 그러니까 10억이 1년 만에 15억이 되는 거예요. 30억이 45억이 되고 50%가 오르는 거니까. 이렇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27 대책으로 찬물을 딱 끼워놨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도 이랬단 말이에요. 일본도 천년만년 올라갈 것 같지만 3.27 대책으로 대출 융자 총량 규제 딱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팔 사람들은 많고 왜냐면 내가 비싸게 샀지만 내 다음 타자들이 계속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다음 타자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는 돈 빌려서 샀는데 내 뒤에 내 거를 받쳐주면서 올려줘야 될 사람들이 안 사버리면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은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금매로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개별 아파트를 조금 볼게요. 제가 5개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 성동구가 좀 그게 심했거든요. 하왕심리에 있는 센트라스 아파트가 성동구에서 시가총액 1등이에요. 주로 시가총액이 1등이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이런 아파트에서 해제 건수가 집중적으로 올해 폭발했는데 평상시보다 10배가 늘었어요. 여기 막대그래프로만 봐도 엄청 늘었죠. 그 다음에 텐지일 아파트도 그동안 없었던 해제 건수가 올해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20배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 상일동에 있는 여기도 11배가 넘게 올랐는데 집중적으로 해제건이 늘었죠. 그러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레프도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8건 9건이 생기면서 폭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뭐 직거래가 좀 급락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목동 7단지도 평상시 작년에 해제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뭐 5년 동안에 비해서 30배가 는 거예요. 그 가격 올라간 거 보세요. 가격을 표를 만들어 보면 목동 7단지가 시가총액 1등이거든요. 14개 단지 중에. 여기 53제곱짜리를 보면요. 15억 7천짜리가 4달 만에 23억이 돼가지고 7억 3천이 올랐는데 4달 동안 상승률이 46%예요. 연율로 따지면 186%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왜 올해 해제 건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나. 뭐 실수가 됐든 진짜 마음이 변했든 간에 마레프도 84제곱 같은 경우는 18억짜리가 3개월 만에 24억 5천이 돼서 6억 5천이 올랐어요. 3개월 만에 6억 5천이 올랐어요. 연율로 따지면 100%가 넘어요. 근데 이번에 매매 계약된 거랑 해제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희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우연치 않게 해제했다 그러면 실제 계약된 건수랑 해제된 건수랑 가격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강남구를 예를 들어 보면 실제 계약된 2,590건의 평균 가격이 28억 7천만 원이에요. 올해 6개월 동안. 그런데 해제된 225건의 평균 가격이 31억 1천만 원이어가지고 2억 4천만 원 이상 비싸요. 즉 해제된 건수가 거의 9% 가까이 더 비싸요. 그 얘기는 해제된 건수에 비싼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해제 건수, 즉 신고가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이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여기에 집중적으로 발견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있냐? 노원구나 이런 데 없어요. 왜냐면 서울 전체가 오차가 2만 원. 4만 4천 건의 가격이랑 13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4천 건의 취소된 건수를 평균을 내보면 가격 차이가 2만 원밖에 안 나요. 즉 오차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강남 3구나 이런 한강벨트를 위주로 해서 거의 7, 8% 이상 해제된 건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해제를 했다는 얘기죠. 비싸게 계약을 해놓고 취소했다는 얘기죠.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취소했을 것 같아요? 6월 말에도 취소했겠지만 7월 달에 계속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막대 그래프가 6월 달이 제일 높다니까.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월 27일 이후에 취소한 거는 그 전에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627 대책 나올 거를 모르고 취소한 게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는 작전이죠. 왜냐면 6월 달에 취소한 거는 5월 달, 4월 달에 계약한 거를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달 있다가 취소한 거니까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각각 다 전문가들 이런 비슷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2억 손해보고 그냥 해제했다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취소를 하든 마음이 변하든 무효를 하든지 간에 일단 실거래가 등록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뜨거든요. 사이트에. 그러면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신고가 나왔다고. 그래서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경우는 등기된 것만 갖고 해요. 취소를 10번을 했어도 결국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된 것만 집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마음 먹고 우리 둘이 짜고서 우리 집을 100억에 팔고 샀다 이렇게 가짜 계약을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취소해도 아니면 말고잖아요. 또 한 가지는 가끔 뉴스에 보면 뭐 2억 손해보고 계약 해지했다느니 60억짜리면 6억을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10%를 계약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게 그러면 60억에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억 계약금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둘이서 계약을 했어요. 100억을 했어. 그러면 10억을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러고 나서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는 손해가 전혀 없죠. 짜고 쳤으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불쌍한 사람 10억 손해봤네. 그리고 어우 저 매도자는 집도 안 팔고서 10억 벌었네. 그러면 그걸 누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집계를 한 게 서울 아파트가 올 6개월 동안 4,028건의 계약 해제가 됐거든요. 평균 금액이 13억 300만 원 정도 돼요. 총 금액이 5조 2,500억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5조 2,500억을 손해를 받고 누군가는 꽁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냐 이거죠. 제가 볼 때 통장을 다 추적을 해보면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계약금 안 주고서 신고가 해지한 거는 그건 100% 작전이거든요. 농담 삼아서 혹시 로또 당첨돼서 세금 내보셨어요? 저도 5만 원 당첨된 적 있는데 세금을 안 받더라고. 근데요 규정이 3억 미만은
22%인가 세금을 떼고 줘요. 뭐 3억이 넘으면 33%의 거의 불로소득 같은 거니까 엄청 떼죠.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떼잖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은 로또 아니에요? 60억짜리 계약했는데 6억의 계약금을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 주인을 앉아서 6억 벌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58억에 팔아도 4억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계좌를 다 추적을 해서 세금 추징을 해야 돼요. 뭐 33%까지는 아니어도 솔직히 33% 로또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는 33%니까 5조면은 22%만 세금을 떠도 1조 원의 세금이 거치잖아요. 그건 국세청이 지금 직무유기죠. 또 하나는 이런 작전 세력들을 감시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을 해라. 왜냐하면 1,000원짜리 주식을 사고 파는데도 옛날에는 증권감독원이었고 지금은 금융감독원이죠. 거기서 다 감독을 해가면서 전산에 다 이상한 거래나 다 뜨거든요. 그래서 막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몇십억짜리 매매를 하는 이거는 왜 감시하는 감독원이 없냐. 포털이나 이런 데 호가 막 올려놓잖아요. 30억이 실거래 했는데 막 50억이 올려놓기도 하고 안 팔리면 말고 이러면서 평균가를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신고가 마케팅을 많이들 해요. 허위 계약 이런 게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분양이 막 임박했을 때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막 1억 2억 막 올라버리면 분양가가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청약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해야 될 게 감독원의 일이죠. 옛날 기사를 보면요, 요게 98년도 IMF 직후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은감원, 금감원 통합, 옛날에 4대 감독기관이 있었어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을 한 게 신용관리기금인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다 통폐합이 돼서 금융감독원으로 99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동산 감독원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처럼 작전해먹기 딱 좋은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실거래가 허위 계약 취소한 거,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원 설치한 거, 요걸 갖다가 국민청원에 올렸으니까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제 URL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클릭해서 많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